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85페이지. 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거래계약서 작성은 앞선 시간에 우리가 확인 설명서 작성했잖아요. 그 구조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의무. 자, 우리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실무 중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도요. 자, 그 논점 그대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주체. 자,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자, 우리 교재 85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맨 앞에 개공사 나왔죠? 거기 밑줄 치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개공사가 이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데 항상 이거 알아두세요. 소공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소공사도 중개 업무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시기.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자, 거기 첫째 줄 중간. 중개가 완성된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작성 시기는 당연히 뭐예요? 중개 완성 시. 자, 중개가 완성됐을 때. 네. 그 다음. 자, 이거 이제 작성했어요. 그럼 이제 교부해 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자, 거기 둘째 줄. 거래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이 말은 쌍방 모두에게 한 부씩 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한 부 보존해야 되죠. 자, 개공사는 한 부 보존합니다. 얼마 동안? 5년. 5년간. 그래서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전자문서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괜찮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만 5년. 그럼 이거 왜 5년이라고요? 자,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5년? 네. 거래계약서 5글자니까 5년 그랬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자, 그럼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명 및 날인이란 말은 둘 다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확인 설명서 설명했을 때 똑같아요. 자, 개공사는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자, 법인이라면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그거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있다. 그럼 소공사도 서명 날인은 의무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요. 3번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은, 자, 이거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법정서식 있냐 없냐. 자, 이게 중요해요. 법정서식.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그 밑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은 자,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일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네. 그런데 반드시 뭐예요?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가 필수 기재사항. 자, 이것은 빠뜨리지 않고 자, 꼭 써야 되죠.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함기했어요? 자, 당사자 인적사항 1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에 표. 그리고 계약일의 계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의 인자. 그리고 권리 이전의 권자. 그리고 거래 금액의 금자. 그 밖에 약정 내용 있죠. 약정의 정자. 특약 같은 거 있으면 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죠. 자, 확인의 확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에서 자, 조건 두 글자.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암기했어요? 자, 이렇게 했죠? 인표하고 인권위하고 계금 조건에 대해서 확정을 한 다음 거래계약서에다 썼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차인표하고 전인권위하고 계모를 만들어서 그 계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조건을 확정해서 계약서에 썼다. 이러면 됩니다. 자, 이거 뭐 심심치 않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럼 이 위반이 된 제재가 없어요. 자, 제재도 체크하세요. 자, 특히 자, 지금 중요합니다. 이 제재. 왜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거 의무이적 취소입니다. 자, 이건 죄질이 나빠요. 임취. 자, 그런데 이거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고요. 보존해야 되고요. 서명 날인해야 되고,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서식과 관련한 내용 위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다? 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자, 업무 정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서식. 자, 그러면 우리 전속 중개 계약서 반드시 사용해서 보존해야 돼요. 자, 확인 설명서도요. 교부 보존 서명 날. 자, 이렇게 서식을 위반하면 다 뭐다?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런데 확인 설명에서 말로 하는 거. 자,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위반하면 그것은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자, 특히 제재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자, 86페이지 보시면 이제 서식 비교해 놓은 거 있어요. 자, 이 비교한 거, 자, 지금까지 설명이 다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별표 해가지고, 자, 그걸 가리고 여러분이 안 보고 다 집어 넣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래액서, 자,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자, 그 다음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제도.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혀요. 자,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배상해야죠. 자, 그런데 부동산이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자, 커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배상하기 어려울 수 있죠? 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하여 보증 설정 제도를 도입해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갚아주게 하자. 이제 이런 제도인데. 자, 그러면 일단 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죠. 무조건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만한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우리 맨 밑에, 자, 86페이지 법조문 제 30조 1항인데, 자, 이 법조문에서 이걸 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개공사가 중개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뭐예요? 예. 개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잘못을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일단 개공사의 귀책 사유인데 이제 당연히 업무상 행위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거기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귀책 사유는요. 중개 행위.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로, 즉 중개 업무와 관련한 거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법이 책임집니다. 중개 업무가 아닌 것은 민법을 따르든가 개별법을 따르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또, 자, 이게 중요해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신적 손해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정신적 손해는 이것은 어떻게 한다? 예, 우리 중개사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따릅니다.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이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민법에 따라. 네. 물론 이제 이 둘 사이에 당연히 뭐예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개공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개입했다. 그러면 책임 안 지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해야 되는 요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요건이 충족됐을 때 책임을 지는데, 자, 우리 교재 87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시간이 없으시면 안 읽어보셔도 돼요. 자, 88페이지로 갑니다. 자, 88페이지 가면 이제 제2항입니다. 자, 법조문 제2항에 보면 거기 있어요. 자, 개공사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바로 이 사람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것도 책임져라. 자, 그래서 이 개공사의 귀책 사유에 개공사가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 다른 사람에게 사무소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이 사고 친 것도 개공사 잘못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법조문은 없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기억날 거세요. 고용인이 잘못한 것, 업무상행위로 이것도 개공사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아하, 개공사 자신이 잘못한 것 당연히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이라고. 그런데 개공사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이것을 우리가 무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쳐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무거우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요건을 충족해서 만일 손해를 끼쳤다. 그럼 이제 손해배상하기 위한 뭐가 이제 보증 설정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자, 이쪽은 그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안 돼요. 뭐 출제할 만한 거 없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것도 뭐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거 없어요. 복잡한 거 없고요. 자, 그 목차대로 논점을 따라가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보증 설정 의무인데, 자, 이제 보증 설정은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면 거기 설정 의무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증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요. 자, 그런데 자, 이때 보증보험이나 그 다음에 공제 가입을 하든가 아니면 자, 공탁을 하든가 하는데, 자, 이 두 가지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사고 치면 이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공탁은 자기가 설정해야 될 금액을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 돈을 비축해 뒀다가 사고 치면 거기서 빼서 갚아준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되고,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러면 공탁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공탁은 자기 돈을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그만둔다. 그럼 이 공탁금은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바로 찾아올 수 없고 얼마 동안 제한이 된다고요? 3년간 회수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 자, 이거 중요해요. 3년간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중개를 하고 중개사고가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나중에 발생해. 그러면 이제 미리 돈을 돌려줘서 다 써버리고 없으면 손해배상 못 하겠죠. 자, 그래서 3년간 비축이 돼요. 자, 그러니까 누가 잘 안 합니다, 공탁.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 금액과 시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설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 이거, 자,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는데, 자, 법인은 2억 이상이고요. 개인은 1억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법인은요, 자, 우리 특수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2억 이상, 법인이니까. 그런데 농협만, 지역 농협만 얼마?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어때요? 분사무소를 한 개 설치한다? 그러면 분사무소 한 개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자, 그래서 법인은, 자, 특수법인도 원래는 뭐다? 2억 이상인데, 자, 여기에 대한 예외. 자, 예외로 이제 농협만 뭐다고요?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자, 분사무소를 한 개 설치한다. 그럼 한 개 설치할 때마다 뭐다? 1억 이상씩, 자, 이렇게 추가. 그러니까 분사무소 한 개 할 때마다 1억 이상씩 추가된다는 거. 뭐 별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기. 자, 그럼 이거 언제 해야 되나? 이거 특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거기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자, 언제 해야 되냐면 등록 후부터 우리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왜냐하면 이 보증 설정은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등록을 받아야 우리 신분이 개공사가 돼요. 그 전에는 아직 개공사가 아니니까 설정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등록 후 업무. 그럼 이때 이제 보증 설정했다고 이제 등록관청한테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우리한테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신고는 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작년 기출문제 한번 나오고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자, 이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관청한테 통보를 해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번거롭게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통보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보증을 자, 이제 변경하거나 또 재설정할 수 있는데, 자, 변경은 말 그대로 바꾸는 걸 말해요. 자,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재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탁은 해당이 안 돼요. 자, 이들은 이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 중에 이제 사고가 없어요. 그럼 다시 이제 기간을 뭐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또 갱신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렇게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이렇게 기간을 갱신하는데 이걸 갖다가 재설정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증을 변경하거나 재설정할 때요. 공백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그 보증 설정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경을 할 때는 거기 밑줄 아세요? 그 전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 기간 중, 그러니까 효력이 살아 있을 때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말이 포인트예요. 효력 기간 중. 그럼 재설정은 언제까지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기간을 약정했는데 다시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 그 전에 설정한 기간 만료일까지는 해야지 그 다음에 바로 연결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전에 설정한 보증 기간 언제까지? 예, 만료일까지. 자, 이것 중요해요. 기간 만료일까지. 자, 이거 바꿔치기 하니까 조심하세요. 말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바꾸는 것은 효력이 살아있을 때 아무 때나 바꿔도 된다. 재설정은 적어도 기간 만료일까지. 자, 그럼 이제 재설정은요, 기간이 만료되어 설정한 이 말이 나와요. 그 기간이란 말 나오니까 기간 만료일까지 이러면 돼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 내용 봅니다. 자, 89페이지 4번.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은근히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랬죠. 보증 설정 내용에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중개 완성된 때. 자, 그러면 중개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보증 관련 내용을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하라 그랬어요. 그럼 뭘 설명하느냐? 거기 나는 어디에 가입했고 금액은 얼마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설명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입한 거기 보증기관 사본을 줘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공제 가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서식 한번 보세요. 계약서 보시면 공제 증서 이렇게 A4 용기 복사된 거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개공사들이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여기 가입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공제 증서 줄 거예요. 자, 이거요. 설명. 자, 이거 조심하세요. 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하고 사본 교부. 물론 사본을 직접 주지 않으려면 전자문서로 제공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 어기면 그 밑에 제재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어기면 중개 완성 시 설명도 하고 교부해야 되는 이거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자,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보증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무이적 취소사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내용에서 처벌이 달라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항상 바꿔치기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직업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드디어, 자, 개공사 사고 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자, 개공사는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증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 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자, 보증기관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해달라고 이제 지급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냥 찾아갈 게 아니라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문서, 이걸 들고 가야겠죠. 다짜고짜 가서 돈 내놔. 그럼 안 주죠. 자, 이게 뭐냐면, 자, 거기 보시면 손해배상 합의서랄지.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재판으로 가야 돼. 그럼 이제 판결서. 자, 이런 걸 들고 갑니다. 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 신청하면 이제 보증기관이 자,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할 텐데, 자, 이건 중요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자, 89페이지 맨 밑에, 자, 동그라미 1번, 거기 체크하세요. 자, 보증기관이, 자, 지급을 할 때는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일 이 보증기관의 개공사, 자, A라는 사람이 가입을 했는데 얼마 가입했냐? 만일, 자, 1억 이상이잖아요. 아까 여기. 개인은 1억 이상. 그러니까 딱 1억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책임지는 것은 가입한 만큼 책임지죠. 우리 일반 보험도 어때요? 내가 보험금 탈 때 마냥 타요? 아니죠. 보험 가입금의 한도 내에서 타잖아요. 마찬가지. 설정금의 한도.
그러니까 손해가 1억 2천이 났다고 1억 2천을 자, 청구하면 이걸 다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개공사한테 청구할 때는 당연히 개공사는 전 손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은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공사는 전손해. 그럼 이제 이렇게 초과 부분 어떻게 돼요? 이 초과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개공사한테 추가로 청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자, 우리 교재에 넘깁니다. 자, 90페이지.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보증기관이, 자,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했어요. 자, 만일, 자, 3천만 원이 났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3천만 원 이제 지급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 개공사한테 뭐예요? 예,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아니, 내가 보험료도 내고 공제로 냈는데 당신들 알아서 책임지지 왜 나한테 다시 물어내라고 하느냐. 이거요, 일종의 보증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기로 보증서는 일종의 그와 비슷한 제도다. 그 얘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개공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했다고 마음 놓고 사고 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공사는 이제 이렇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중개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다시 가입해요. 자, 그래서 90페이지 보시면 자, 만일 이 개공사가 자, 보증보험이나 그 다음에 공제에 가입했으면요. 다시 가입하면 이걸 재가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간을 정했어요. 자, 사고를 쳤네요. 그럼 이렇게 사고를 치면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입해야 돼. 그래서 다시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공탁을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조심하세요. 공탁을 했으면 자, 부족금을 뭐예요? 보전. 자, 보충해서 메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공탁을 했어요. 손해가 3천 났어요. 이거 지급하니까 얼마가 남아요? 자, 7천이 남겠죠. 그럼 이걸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하 설정해야 될 금액이 1억이니까 1억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메꿔 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공탁은 부족금 보전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재가입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걸 언제까지? 자, 지급을 했어요. 그럼 지급한 날로부터 이건 며칠? 15일.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15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설정하고요. 이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증 설정. 자,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얼마 내용 되지 않아요. 자, 이거 놓치면 아까.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밑에 자, 계약금 등 반환 채무행 보장 우리 살펴보죠. 자, 이것도요, 내용 얼마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제 출제가 덜해요. 왜냐면 다른 출제할 게 많아지면서 이게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자, 갑과 을이,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만일, 자,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그럼 이 매수인이 자, 매매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분할하여 지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면 이제 매도인이 등기 이전 해주고 그러죠. 자, 근데 문제는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이 이제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원상 회복해야 돼. 즉 돌려받는, 주고받고 한 거 있으면 다시 돌려줘라. 그럼 보통요. 매수인은 이제 중도금까지 매도인한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금을 돌려받는데 매도인은 뭐 준 게 없잖아요. 아직 등기 이전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돌려줄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그 돈을 미리 자 써버리는 바람에 당장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수인은 그럼 이 돈을 이제 떼일 염려가 있을까 걱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 대금을 직접 매도인한테 주지 말고 자 어디다가 맡겨놓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예치한다 그래요. 맡겨.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하자 없이 마무리되면 매도인 측은 여기서 돈 찾아가고, 만일 하자가 생겨서 파기됐다 그러면 매도인한테 아신소리 하시오. 이거 바로 찾아오면 돼.
언제 줄 거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떼일 염려도 없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장하는 거.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거를 보장하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는 자, 바로 매수인 측을 보호하는 제도다. 자, 이쪽을 보호하는 제도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우리 살펴보죠. 자, 거기 첫째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자, 이 법조문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자, 개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 그 다음 밑줄 하세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치기한. 자, 예치기한. 그럼 언제까지 돈을 맡길 수 있나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 그러니까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전에 이때까지.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자, 이것을 묶어서 계약금 등에 그래요. 자,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예치금. 자, 거기다 밑줄 치고 예치금. 아, 그럼 여기는 잔금까지 다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예치 명의자 명의로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예치 명의자. 자,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예치 명의자는 자, 개공사 명의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자, 이제 예치기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디다가 맡길 거냐? 예치기관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치, 권고제도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밑줄 하세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개공사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개공사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네, 재량. 자, 근데 이게 권고사항이네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만약 권고했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 따라야 되나요? 아니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체크하고 여기도 체크하고. 자, 의무사항 아니고 거래 당사자도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예치 명의자에 대해서 봅니다. 그 밑에 이제 도표로 정리되어 있죠. 자, 개공사 명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랬는데, 자, 여기서 기억이 개공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니은부터 시옷까지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거요. 앞글자만 따면 이거 이렇게 돼요. 자,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가 있어요. 신탁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신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조문이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이제 달라졌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글자 따서 은공신보채전. 자,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개공사. 자, 우리 그럼 사람이라면 누구냐? 개인인 개공사만. 그러니까 소공사나 보조는 당연히 안 돼요. 거래 당사자도 안 됩니다. 사람은 개공사, 개인인 개공사밖에 안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들은 주로 뭐냐? 아하,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들이다. 이러면 돼요. 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예전에 시험에 법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법원은 금융 업무 취급하는 게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예치기관입니다. 자, 예치기관은 앞글자 동그라미 딱 있어요. 자, 뭐라고 되냐? 금융기관 있고요. 공제사업자가 있고요. 신탁업자가 있고, 그 다음, 자, 이 등자 빠뜨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금공신 등.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다 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전에 우체국, 자, 최신관서 우체국 나온 적 있어요? 우체국도 우리 금융 업무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맡겨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공신 등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른쪽 갑니다. 자, 91페이지. 사전 수령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이렇게 돈을, 자, 마무리될 때까지 맡겨놓으니까 이제 매수인 측은 안전한데, 문제는 매도인이 답답해요.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급매로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저렴하게 내놨어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이라도 받아서 미리 써야 될 텐데, 이때까지 못 찾아가게 하니까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내 돈 될 거, 나 계약 파기할 것도 아니니까 미리 가져가서 쓰면 안 되겠냐, 이거.
그럼 좋다. 근데 이제 미리 가져가서 쓰게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파기됐어요. 자, 돌려줘야 되는데, 돈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러면 수령하게. 자, 그 안전장치가 뭐냐? 자, 봅시다.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나 임대인 등은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해라. 그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자, 밑줄 하세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자,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이들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서줬다고 보증서를 발행해줘요. 자, 그래서 이들, 금보를 뭐라고 하느냐? 이들을 보증서 발행기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치기관하고 혼동하면 안 돼. 자, 예치기관은 금공신 등이에요.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보. 이들밖에 없어요. 등 없어요, 등. 그럼 이제 이들이 보증을 섰다고 이제 보증서를 발행해줘요. 그럼 이제 이 보증서를 들고 와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밑줄 하세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치 명의자. 자,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예치 기관에게 교부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또는 개공사에게 교부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함정을 팠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자, 이제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의무 그랬잖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치 명의자를 보세요. 예치 명의자를 보면 이제 개공사도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는데 그럼 이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개공사가 되겠다는 사람이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것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개공사에게만 적용되는 뭐다? 특칙이에요. 특칙. 자, 개공사에게만 적용되는 특칙이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자, 이거 3가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 개공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공사 명의로 예치할 것을 의뢰할 때 다음 사항을 약정이라 그랬잖아요.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개공사 명의로 맡기는데 이 사람이 들고 튀면 어떨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때 되면 이거 인출해서 돌려주겠다. 약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남의 돈 관리하고 신경 써야 돼요. 그럼 거기에 들은 비용은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실비로 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게 미리 약정을 해라.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뭘 해라? 네, 약정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미리 약정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개공사 이 돈을 관리할 때 평소 자기 거래하던 은행이 있어요. 자기 거래하는 통장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고 관리하면 되냐? 아니요. 큰일 나. 그랬다가 할부금 밀린 거 있으면 입금이 되자마자 쫙 빠져나가요. 또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가 있어요. 그럼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놨어요. 그럼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고요. 그리고 자기 돈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인출하면 안 돼. 그래서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하라 마라 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동의 없이 인출하지 마라 해서 인출 못 하나요? 자기 명의로 만든 통장이라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안전장치로 세 번째 뭐냐? 보증 설정. 지급 보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증 설정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배웠잖아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이걸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중개업을 위한 보증 설정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그럼 여기서는요. 금액을 얼마 해야 되나요?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1억, 이러면 안 돼. 왜? 매매대금이 5억이야. 그런데 나 1억까지만 책임질래요? 누가 맡기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색깔체 있잖아요.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장할 만큼 하는 거예요. 만큼. 자,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장할 만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이야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자, 이제 한마디로 보증 설정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개공사 이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걸 지키지 않았으면 제재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요.
업무 정지 얻어맞습니다. 왜냐 이거 우리 기타 사유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거 위반하는 기타 사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거 업무 정지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니까 개공사는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금지 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